우리 친구들 30번이 여러분의 얼마나 이 좌절을 하게 만들었는지 제가 좀 알 것 같은데요. 30번이 좀 어려우셨죠? 네. 제 생각에는 왜 제가 좌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문제 이해 자체를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말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접근조차 못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요. 자, 이제 앞부분에서 물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는 연속함수인데 0부터 8까지 이걸 적분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적분한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적분의 최대값 구하는 게 문제죠. 결론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문제를 볼까요? 조건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조건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0일 때 함수값이 1이에요. 8일 때 함수값은 100보단 작거나 같다고 해요. 두 번째 볼까요? 0부터 7까지인 각각의 정수에 대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든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은요. 이거 잘 안 되시면요. 숫자 대입해서 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냥 K에다가 K가 지금 뭐예요? 정수 K니까 0부터 7까지니까 0이든 1이든 막 대입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K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F1 더하기 T가 F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T는 0부터 1 사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가만 보면 T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예를 들어서 0.1, 0.2, 0.3 뭐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F1.1도 F1이고 F1.2도 F1이고 F1.3도 F1이고 연속적으로 가니까 0부터 1 사이에 정의된 함수값들 자체가 전부 F1로 갔구나. 하나로 갔구나. F1은 상수구나. 0부터 1 사이 상수함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몇 개만 대입해봐도 알아요. 뭐 2 대입해도 똑같은 양상이죠. 그러니까 1을 단위로 해서 상수함수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제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만 대입해봐도 알겠지만 결국 이게 요 사이에서 상수함수가 될 수 있겠구나. 응? 요걸 살리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또는이죠.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다는 얘기냐면 요것도 여러분이 딱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럴 거예요. 근데 사실상 몇 개 대입해보면 이것도 아주 깔끔해요. 보시면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 1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K는 1 대입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F1 더하기 T가 2의 T제곱에 F1이야. 2의 T제곱에 F1이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 잘 안 보이시면요. 치환해서 보셔도 상관없고요. 뭐 좀 대입해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환해 볼까요? 뭐 fx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t가 x-1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f1이거든요. 이해가 좀 가세요? fx가 무슨 함수꼴? 지수함수꼴이라고요. 물론 뒤에 상수 곱한 거고. 아시겠죠? 0부터 1 사이에서. 0부터 1 구간을 이제 물론 이것도 치환해야죠. 이걸로 놨으니까 t는 x-1이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를 굳이 구하면 1부터 2까지가 되나요? 그래서 1부터 2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치환을 똑같이 해주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수함수, 그러니까 상수배를 한 지수함수죠. 그러니까 상수배를 한 지수함수의 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뭐 0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예를 들자면 뭐 f에 0 더하기 t니까 t가 되고요. 그리고 2에 여기 t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f0가 되죠. 근데 f0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줬거든요. 1이라고. 그래서 이게 1이니까 결국엔 2의 t제곱이 되는구나. 응?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이제 0부터 t가 1까지일 때 물론 이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 1을 대입해 보시면요. 여기다 2가 되잖아요. f1의 값이. 그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게 2의 x제곱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요거에 의해서 이제 f1의 값만 구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개만 대입해 보셔도 K가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대입해 보셔도 0일 때 함수 FT는 2의 T제곱 됐었고요. K가 1일 때도 역시 이렇게 물론 치환을 해서 범위가 조금 달라졌지만 이런 식의 지수함수의 꼴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다시 가세요. 상수 아니면 지수함수로 1구간씩 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상수가 되든 상수가 되든 지수가 되든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다 0부터 8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는 2개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수, 지수, 상수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나타나죠. 이런 점이 2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1단위로 나타나니까 상수 지수가 1단위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지금 첩점, 그러니까 뾰족한 점들이니까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2개만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2개만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 중에서 적분한 값이 제일 큰, 그건 맨 처음 문제에 있었어요. 그런 게 언제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파악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내가 지수함수랑 지수함수가 이제 연이어서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함수랑 지수함수가 이제 감을 잡았고, 첫 번째로 만약에 지수함수랑 지수함수가 이렇게 연이어서 나왔다. 지수함수랑 지수함수가 연이어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사이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2개를 일부러 구해놓은 거예요. 요 사이랑 요 사이에서 요 함수 된 거죠. 요 사이에서 지금 요 함수 된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연이어 구해놓으면요. 같은 함수로 연결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수로 연결되면요. 결국엔 이렇게 2의 x제곱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지수는요. 중간에 끊어지는 그 점들 있죠. 0, 1, 2, 3 요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점들이 사실상 그냥 연결돼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안 생기는 거죠. 지수로만 연결이 되면. 그래서 이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은요. 문제가 되는 미분이 불가능할 만한 뾰족한 점을 찾는 거죠. 지금 상황은. 만약에 상수가 됐다. 연이어서 나왔다. 상수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이거 미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맨 처음에 연속인 함수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상수가 되려면 연속이면서 상수함수가 덧입혀져 이렇게 덧대져 가려면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평소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안 되지만 처음에 연속이라고 줬고 상수끼리만 반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미분까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경우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지수와 상수가 반복되든지 아니면 상수와 지수가 반복되는 요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는 분명히 지수로 올라가다 상수가 되면 첩점, 뾰족한 점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미분 불가능한 점을 2개만 만드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감을 잡읍시다. 이렇게 됐다가 갔다가 다시 갈 수 있죠. 이런 경우 0부터 8까지 중에 2개의 미분 불가능한 점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요. 아예 상수로 갔다가 여기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번엔 지수로 갔다가 다시 상수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제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를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이 중에 적분한 값이 더 큰 값. 많이 오셨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2가지로 갈게요. 자, 일단 제가 범위를 좀 좁혀놨는데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요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지수상수만 갑시다. 자, 이제 본격적인 풀이를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케이스 1. 자, 이런 경우 해볼까요? 0일 때죠. 0일 때. 상수 갔다가, 그 다음에 지수함수 갔다가 다시 상수 가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8일 때고요. 이렇게 갈까요? 0일 때 함수값이 1이라고 줬고요. 됐죠? 이런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때 기억하셔야 될게요. 요 지수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까지 차지하면 면적이 최대가 되느냐도 감을 잡으셔야 되죠. 얼마나 될까요? 지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까요? 좁으면 좁을수록 좋을까요? 이를테면 이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수가 조금만 오다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드렸죠. 이렇게 연결되면 당연히 위에 거에 비해서 넓이가 확실히 작아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가운데에 낀 지수 면적이 넓을수록 넓이는 넓어진다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최대한 넓히자. 지수함수가 해당되는 면적을. 그러면 어디까지 넓힐 수 있어요?
최소한 여긴 1까지는 와야겠죠. 왜냐면 1단위로 끊기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7까지는 와야겠죠. 그럼 이 사이가 지수가 돼야겠죠. 이 케이스가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직접 적분해서 그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적분 들어갑니다. 이때는 1이 되고요. 이 함수는요. y는 2의 x제곱인데요. 여기 지금 1만큼 오른쪽에 가서 시작했으니까 이 함수예요. x-1제곱. 자, 그럼 7일 때 함수값 보시면요. 7 넣으면 2의 6제곱 나오죠. 6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0부터 1까지 사이에서는요. 1이라는 함수를 정적분할 거고요. 자, 1부터 7까지의 함수는요. 2의 x-1제곱을 정적분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7부터 8까지 함수는요. 2의 6제곱을 정적분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직접 정적분을 해보시면요. 이 값은 x에서 0부터 1까지고요. 그러면 1이 나오겠죠? 바로 쓸게요. 그 다음 이 값은요. ln 2분의 1 나오죠? 정적분 2의 x-1에 1부터 7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2의 6제곱에서 2의 0제곱을 빼죠. 그대로 갈게요. 2의 6제곱에서 2의 0제곱인 1을 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2의 6제곱에 7부터 8까지니까 2의 6제곱에 x에 7부터 8까지니까 결국에는 8에서 7 뺀 1을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요. ln 2분의 2의 6제곱 빼기 1 나오고요. 2의 6제곱 더하기 1, 요런 꼴이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잠깐 보시면요. 맨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P 더하기 ln 2분의 Q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꼴에 맞춰주시면 P 더하기 ln 2분의 Q니까 요게 P고요. 요게 Q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최대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값을 구한다면 이때 값은 더해서 2의 6제곱의 2배니까 2의 7제곱 되나요? 그죠? 그래서 1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로 한다면. 근데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값이 더 크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째 케이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과정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8까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지수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상수가 나오고 다시 이제 지수가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지수가 나오고 상수가 나오고 다시 지수가 나오는 케이스의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 경우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역시 2개이니까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조그맣과 같은 이유로 지수의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다는 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상수를 끌어당겨서 생각하거나 뭐 지수를 넓혀놓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면적으로 아실 거고요. 지수 면적이 넓어야 유리하다는 건 조그맣과랑 같은 이유. 또 하나는요. 앞뒤로 지수가 붙었죠. 지수함수가. 그러면 이 앞뒤로 붙은 지수함수가 그러면 얼마나 차지하는 게 좋은지, 앞이 많이 차지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죠. 즉, 요 상수 부분에 해당되는 건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소화하니까 제가 1로 잡아볼게요. 요 간격을. 1만큼만 안 낼 순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앞뒤로 붙은 이 지수함수 자체를 앞부분을 넓게 넣을지 뒷부분을 넓게 넣을지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일 아닌가요? 그쵸? 따라서 제가 두 개를 단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넣은 경우랑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다시 1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경우 맞습니까? 이 경우랑 딱 봐도 누가 더 넓이가 크죠? 위에가 크죠? 제 말 이해하세요? 위에는 요 밑에 다 한 거고 이건 밑에 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앞부분의 지수 면적이 앞부분의 지수함수에 해당되는 면적이 넓을수록 즉 앞부분이 더 길어질수록 전체 면적이 넓어지겠구나 하는 판단. 왜냐하면 앞에서 멈춰버리면 여기서 끊겼다 가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낮춰졌다 가니까 따라서 앞부분의 지수 면적이 특히 넓으면 좋겠구나. 앞부분 지수함수가 해당되는 부분이. 따라서 그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8에서 이제 끝나는 건데 어쨌든 한 번은 넣어야 되죠, 지수를. 그래서 여기서 지수함수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넣을 수 없으니까 상수함수 하나 넣고요. 7까지, 그 다음에 6까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지수함수 넣고요. 이렇게 간 케이스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되세요?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이렇게 놓고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근데 사실은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이게 이제 2의 x제곱인데요. 그럼 여기가 2의 6제곱이죠. 근데 요거 이제 2의 x-1제곱이니까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고 그럼 여기가 지금 2의 6제곱이고 이 끝에 값이요. 8을 넣으면 2의 7제곱이 나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2의 7제곱이 나와버리면요. 이 값이 맨 앞에 문제 보세요. F8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보이세요? 근데 2의 7제곱은 128이죠. 안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상수에 해당되는 면적을 조금 늘려줍니다. 5까지. 그리고 가면 돼요. 그러면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림을 똑같은 상황에서 그려서 그런데 조금 면적을 줄이면요. 낮은 데서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마지막에 2의 7제곱까지 안 올라가죠. 그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때 해당되는 게요. 이게 이제 2의 x-2제곱이니까 두 칸 같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5니까요. 2의 5제곱이 되고요. 여기 7을 넣으면 2의 5제곱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8 넣으면 2의 6제곱 되니까 100보다 작아지는 게 맞죠. 여기까지 되세요. 따라서 이런 케이스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조정을 해요. 근데 이거 적분해 보시잖아요. 적분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0부터 5까지는 지금 2의 x제곱 적분하는 거죠. dx에 맞습니까? 그 다음은요. 5부터 6, 7까지죠. 어쩔 수 없이 상수 두 구간으로 정했어요. 그때 2의 5제곱 적분합니다. 그 다음에 7부터 8까지 2의 x-2제곱 적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실제로 이걸 적분해 보시면 저는 계산을 끝까지 안 할게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계산이니까 127인가가 나와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PQ를 더하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게 앞에서 계산한 128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케이스 두 번째도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8이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려웠죠? 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상 풀고 나면 뭐야, 뭐 그냥 생각만 잘하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처음에 이런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이 함수를 보고 아 이게 상수함수구나 아니면 이게 지수함수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가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다가 케이스도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나오는데 그걸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두 점을 기준으로 지수와 그 상수를 반복해가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수함수와 상수함수의 영역을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되는지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찬찬히 시간을 놓고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시험 시간이지만 고민을 많이 해봐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절대 여러분에게 기대 이상의 계산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기대 이상의 사고력을 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민을 좀 요하는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그렇거든요. 좀 어려우셨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평소에도 문제를 보고 좀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문제 마무리해 봤고요. 좀 어려우셨더라도 30번은 다들 어려운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꼭 다시 한번 자신만의 풀이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